왜 어떤 여자에게는 자꾸 마음이 가는 걸까? 분명 외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말투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 앞에만 서면 더 알고 싶어진다. 더 가까워지고 싶어진다.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남자들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지는 여자. 그런 여자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대단한 전략도 아니다. 그저 일상 속 작은 태도와 행동의 차이일 뿐이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남자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싶어지는 여자. 그 여자가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보겠다. 물론 모든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통하는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연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통한다. 친구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넓게 보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쓸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니 편하게 읽어주면 좋겠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다.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에게 남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싶어진다. 이건 남녀를 떠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낀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 이야기나 다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서 모든 걸 털어놓으라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대화 흐름 속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기 취향을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자가 물어본다. 평소에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이때 나는 주말에 카페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답하면 대화가 이어진다. 아, 어떤 책 좋아하세요? 하고 물어볼 수 있다. 거기서 또 이야기가 뻗어나간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냥 별로 특별한 거 없어요. 이렇게만 답하면 대화가 거기서 끊긴다. 상대방은 더 물어보기가 어려워진다. 아, 이 사람은 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더 심한 경우도 있다. 어디 사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지구요 하고 답하는 경우. 평소에 뭐 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숨쉬고 눈 깜빡이고 그래요 하는 경우. 물론 유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벽을 느낀다. 아, 이 사람은 나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구나.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서 마음의 문이 닫힌다. 더 이상 다가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결국 관계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도의 문제다.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 상대가 던진 질문에는 성의 있게 답해주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보여주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표현해주자. 그러면 상대방은 느낀다.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있구나. 자기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나도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도 되겠다. 나도 이 사람을 더 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다.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기 자랑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기 감정을 쏟아내라는 뜻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그게 진짜 소통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한다. 특히 관계 초기에는 더 그렇다. 나를 드러내면 상대가 실망하지 않을까? 내 이야기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상대방은 완벽한 이야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고 싶을 뿐이다. 당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재미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진심이 느껴지느냐의 문제다. 진심으로 나를 보여주려 한다는 게 느껴지면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마음은 움직인다. 반대로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진심이 없다면 오히려 거리감만 생긴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주는 것, 대화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오고 싶어진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진다. 그리고 이건 의외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나를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된다. 그 작은 솔직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꼭 기억해두자.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신이 난다. 에너지가 생긴다. 그리고 그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준 상대에게 호감을 느낀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서 첫 번째에서는 내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여기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다.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하다. 관계라는 건 일방통행이 아니니까.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이야기도 하고 상대의 이야기도 듣고. 이 균형이 맞을 때 관계는 깊어진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먼저 대화 중에 상대의 반응을 잘 살펴보자. 어떤 주제에서 눈이 반짝이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지, 그게 바로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 부분을 놓치지 말자. 거기서 질문을 던져보자. 더 자세하게 물어봐 주자. 그러면 상대방은 신이 나서 더 이야기하게 된다. 특히 남자들은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자기가 뭔가를 해냈던 이야기,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던 이야기,
남들이 못하는 걸 자기는 해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남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물론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적절히 반응해주면 된다. 진짜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주면 된다. 아, 그걸 진짜 혼자서 다 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 이 사람은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구나. 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는구나.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싶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들어주는 것과 비위를 맞추는 것은 다르다. 상대의 이야기에 무조건 감탄하라는 뜻이 아니다. 과하게 리액션하라는 뜻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여주면 된다. 진심으로 궁금한 부분을 물어봐주면 된다. 억지스러운 리액션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대화 속에서 느껴진다. 그러니 진짜 관심이 가는 부분에서 질문하자. 진짜 궁금한 것을 물어보자.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소통이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건 결국 상대라는 사람의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그 관심이 느껴질 때 사람은 마음을 연다. 당연한 이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내 이야기로 넘기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한창 신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하면서 내 이야기를 시작하면 상대방은 김이 빠진다. 자기 이야기가 중단되었으니까.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갑자기 조연이 되어버린 느낌이니까. 이러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자. 충분히 들어준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자. 이 순서만 지켜도 대화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방이 느끼는 편안함도 완전히 달라진다. 결국 잘 듣는다는 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상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걸 느끼는 순간 남자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진다. 이 사람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이 사람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진다. 그게 바로 경청의 힘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다. 상대에게 들은 정보를 실제로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상대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건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진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다. 대화 중에 남자가 이런 말을 한다. 요즘 이 책 읽었는데 진짜 좋았어요. 또는 그 식당 가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듣지 않는 것이다. 기억해뒀다가 실제로 그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것이다. 그 식당에 가서 먹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그때 추천해준 책 읽어봤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 식당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모른다.
생각해보자. 자기가 추천한 걸 상대가 실제로 해봤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아, 내 말을 그냥 흘리지 않았구나.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구나. 거기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 이건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것이다. 내 말에 가치를 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 의견을 존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말해준다면? 아, 내가 추천한 게 정말 좋았구나.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와 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가까워진다.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지만 효과는 크다. 꼭 대단한 것일 필요도 없다.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된다. 대화 중에 남자가 말한다. 라면 끓일 때 물이 끓기 전에 면을 넣으면 더 쫄깃해요. 이 말을 기억해뒀다가 실제로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한다. 그때 말해준 대로라면 끓여봤어요. 진짜 면발이 다르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상대방은 놀란다. 진짜 해봤어요 하고 신기해한다. 그리고 그 순간 둘 사이에 공유되는 무언가가 생긴다.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작은 유대감이다. 그게 쌓이면 관계가 된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신뢰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추천한 것에 진심으로 관심이 갈 때 하면 된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면 된다. 억지로 하면 그게 표가 난다.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만 해보면 된다. 그리고 솔직하게 피드백해주면 된다. 꼭 긍정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때 추천해준 책 읽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솔직한 피드백도 괜찮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을 기억하고 실천했다는 사실이다.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나는 당신의 말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싶어요. 나는 당신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요. 이 메시지가 전달되면 상대의 마음은 움직인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건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이 추천한 것을 실제로 해보고 그 이야기를 해준다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내 이야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신뢰가 생긴다. 그게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힘이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다. 같은 편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동질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료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무리를 찾는다.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찾으려 한다. 특히 남자들에게 이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은 무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자기가 속한 그룹에 애착을 가진다. 같은 편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그렇다면 무리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다. 이 속성이라는 게 사실 뭐든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것도 속성이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도 속성이다. 같은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도 속성이다. 같은 혈액형이라는 것도 속성이다. 같은 취미를 가졌다는 것도 속성이다. 심지어 같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도 속성이 된다. 직장에서 같은 상사에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동료의식이 생긴다. 같은 드라마를 본다는 것, 같은 음악을 듣는다는 것, 같은 계절을 좋아한다는 것, 정말 뭐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같다는 느낌이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느낌이 들면 사람은 경계를 풀기 시작한다.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이 사람과는 가까워져도 괜찮겠다고 생각한다. 같은 무리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와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대화 중에 공통점을 발견하면 그걸 표현해주자. 저도 그거 좋아해요 하고 말해주자. 저도 거기 출신이에요 하고 이야기해주자.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주는 안심감은 생각보다 크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편이구나. 이 사람은 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마음이 열린다.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연애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통하는 원리다. 영업을 할 때도 이 방법을 쓴다. 첫 만남에서 공통점을 찾으면 대화가 훨씬 쉬워진다. 거래처 사람과 같은 야구팀을 응원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같다는 느낌 하나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러니 대화 중에 공통점이 발견되면 그냥 넘기지 말자. 적극적으로 표현해주자. 나도 그래요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없는 공통점을 만들어내지는 말자.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척하지 말자.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난다. 그리고 들통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진짜 공통점이 있을 때만 표현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 잘 찾아보면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꼭 대단한 공통점이 아니어도 된다. 오늘 날씨가 좋다는데 동의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아침에 커피를 마신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퇴근 후에 피곤하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작은 공통점이 쌓이면 큰 동질감이 된다. 큰 동질감은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진다. 깊은 유대감은 가까운 관계를 만든다. 단계적으로 쌓아가면 된다. 급하게 큰 공통점을 찾으려 하지 말자.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가자.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그리고 동료의식에서 한 가지 더 강력한 것이 있다.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다. 같은 취미나 같은 출신보다 더 깊은 연결이 된다.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될 때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든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성실함을 가치 있게 여긴다든지 이런 깊은 수준의 공통점이 발견되면 관계의 질이 확 달라진다. 표면적인 공통점과는 차원이 다른 연결이 생긴다. 이 사람은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마음의 거리가 한꺼번에 확 좁혀진다. 물론 이런 깊은 공통점은 시간이 걸린다.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면서 깊은 수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태도가 다른 태도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다. 상대를 믿고 맡기는 것이다.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이다.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답하고 싶어진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고 느끼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을 맡기는 것이다. 잠깐 이거 좀 들고 있어줄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신뢰의 표현이 된다. 내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맡긴다는 뜻이니까. 또는 중요한 일을 부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는 못 맡기겠는데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마음이 움직인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했는데 당신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이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어마어마하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최고 수준의 신뢰 표현이다. 내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 내 숨겨왔던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걸 들은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 감동을 받는다. 자기도 마음을 열고 싶어진다. 자기도 신뢰를 보여주고 싶어진다.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깊어진다. 물론 여기서 걱정이 될 수 있다. 믿었다가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맡겼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비밀을 말했다가 퍼뜨리면 어떡하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믿어봤는데 배신한다면 그때 알게 되는 것이다.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것도 하나의 정보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관계라는 건 결국 서로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쪽이 먼저 믿어야 다른 쪽도 믿게 된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관계가 시작된다. 그 첫 발걸음을 당신이 내딛어 보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다 맡기라는 뜻은 아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작은 부탁부터 해보면 된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보면 된다. 잘 지켜주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맡겨보면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면 된다. 급하게 모든 걸 맡기지 말자. 천천히 한 단계씩 올라가자.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자연스럽다.
그리고 신뢰를 보여준다는 건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 나도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의지한다는 건 당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당신이 필요하다는 건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이다.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기분이 좋다.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니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진다. 더 함께하고 싶어진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진다. 이것이 신뢰의 힘이다. 믿고 맡기는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해보자. 이 가방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신뢰 표현이 된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사소한 신뢰가 쌓여서 큰 관계가 된다. 자, 이제 6번째 이야기다.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이건 직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음의 거리와 물리적인 거리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게 느껴진다. 거리가 가까우면 마음도 가깝게 느껴진다. 심리학에서도 이 부분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물리적 근접성이 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자주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쉽다. 이건 단순 노출 효과와도 관련이 있다.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친근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까지 정면에 앉아 있었다면 옆자리에 앉아보자. 정면보다 옆자리가 심리적으로 더 친밀한 위치다. 정면은 대립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면접이나 회의 때 정면에 앉지 않은가? 하지만 옆자리는 같은 방향을 보는 느낌이다. 같은 편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진다. 또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혀보자. 뭔가를 함께 볼 때 살짝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핸드폰 화면을 보여줄 때 어깨를 살짝 가까이 해보자. 이런 작은 물리적 접근이 상대에게 신호를 보낸다. 나는 당신 옆에 있는 게 편해요. 나는 당신에게 경계심이 없어요. 나는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이 신호를 받은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이 사람은 나를 불편해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열려 있구나. 이 사람은 나와 가까워지고 싶은 건가? 그러면 나도 가까이 다가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리고 마음의 거리도 함께 좁혀지기 시작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 정도를 지키는 것이다.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건 좋지만 너무 급격하면 안 된다. 갑자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가 놀란다. 부담을 느낀다. 오히려 경계심이 올라간다. 자연스러워야 한다. 서서히 좁혀가야 한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이, 이번에는 저번보다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한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상대가 뒤로 물러서면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다. 그러면 다시 원래 거리로 돌아가면 된다. 상대가 편안해하면 그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상대도 가까이 다가오면 좋은 신호다.
이렇게 서로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해가면 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물리적 접촉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가볍게 어깨를 치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는 접촉은 피해야 한다. 상대의 반응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한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대에 대한 존중이다.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가까워질 수 있다. 존중 없이 다가가면 오히려 멀어진다. 이 점을 꼭 기억하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만약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물리적 거리를 두면 상대도 신호를 읽는다. 이 사람은 나와 가까워지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경계가 생긴다. 즉, 물리적 거리는 양방향으로 쓸 수 있는 도구다. 가까워지고 싶으면 좁히고, 거리를 두고 싶으면 유지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자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지게 하려면 당신이 먼저 물리적 거리를 조금 좁혀보자. 그게 상대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 메시지를 받은 남자는 자신감이 생긴다. 다가가도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도 좁혀진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다. 은근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6가지를 종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태도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도 전해주자.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말로 표현해주는 것이다. 물론 대놓고 좋아해요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상대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은근한 표현이다. 일상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리듯이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당신의 그런 점이 참 좋아요 하는 한마디.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하는 표현.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 이 말들은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호감이 담겨 있다. 긍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 당신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다. 이걸 받는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진다. 자기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 기쁜 일이니까. 그리고 호감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호감의 상호성이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현상이다. 완전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다. 그래서 은근한 호감 표현은 효과가 있다. 상대에게 당신이 좋다는 신호를 보내면 상대도 당신에게 마음이 기울게 된다. 더 알고 싶어진다. 더 가까워지고 싶어진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진다. 여기서 포인트는 은근하게라는 것이다. 너무 노골적이면 역효과가 난다. 매번 좋아한다고 말하면 부담이 된다. 항상 칭찬만 하면 진심인지 의심받는다. 적절한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한마디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듣는 호감 표현은 더 강하게 와닿는다. 준비된 칭찬보다 불쑥 나온 한마디가 더 진심으로 느껴진다. 그 순간 상대의 마음에 당신이 각인된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 남는다. 그리고 계속 떠오른다. 자기를 좋게 봐준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이게 바로 은근한 호감 표현의 힘이다. 그리고 이건 앞서 말한 6가지와 함께할 때 더 강력해진다.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들은 것을 실천해서 피드백해주면서, 같은 편이라는 동질감을 보여주면서, 믿고 맡기는 신뢰를 보여주면서,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좁히면서, 거기에 더해 은근한 호감까지 표현해주면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나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나는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어요. 당신도 열어줄 수 있나요? 이 메시지를 받은 남자는 마음이 움직인다. 이 사람과 가까워져도 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한 발짝 다가가 보자. 이런 마음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으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다. 테크닉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얻을 수 없다. 상대도 느낀다. 이게 진심인지 계산인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다. 진짜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진짜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 진심 위에 오늘 이야기한 태도들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다. 그러면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이 진짜로 움직인다. 반대로 진심이 없는데 기술만 쓰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들통나고 신뢰가 무너진다. 관계는 결국 진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기술은 진심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자. 한 번에 7가지를 다 실천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하나씩 천천히 해보자. 오늘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자. 다음에는 들은 것을 실천해보자. 그 다음에는 공통점을 표현해보자. 이렇게 하나씩 자연스럽게 녹여가면 된다. 관계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시간이 걸린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소중한 것이다. 천천히 가까워지는 그 과정 자체가 관계의 일부다. 급하게 가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다. 천천히 꾸준히 가면 단단해진다. 조급해하지 말자.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전해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가 모두 효과적이라고 해도 모든 관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에게 마음이 없을 수 있다. 상대의 상황이 관계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단지 맞지 않았을 뿐이다.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책하지 말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고민하지 말자. 관계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다. 양쪽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한쪽이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때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당신에게 맞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줄 사람은 반드시 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기다리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남자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지는 여자의 특징. 첫째,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준다.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하고 자기를 보여준다. 이것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 신호를 받은 남자는 자기도 열고 싶어진다. 둘째,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들어준다. 상대가 신나는 이야기에 반응해준다. 이것이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간다. 셋째, 들은 것을 실천하고 피드백해준다. 상대가 추천한 것을 실제로 해보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상대의 말에 가치를 둔다는 의미다. 넷째, 같은 편이라는 동질감을 준다. 공통점을 발견하고 표현해준다.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열린다. 다섯째, 믿고 맡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신뢰를 표현하면 상대도 신뢰로 답한다. 여섯째, 물리적 거리를 자연스럽게 좁힌다. 마음의 거리와 물리적 거리는 비례한다. 일곱째, 은근한 호감을 표현한다. 자연스러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 7가지가 오늘의 핵심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사랑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상대가 바로 좋아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건 입구 단계의 이야기다. 상대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단계다. 상대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다. 하지만 시작이 없으면 다음도 없다. 입구에서 막히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입구 단계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자. 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보자. 진심을 담아서 해보자. 그러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당신에게 한 발짝 더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도 알게 된다. 아,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때 기뻐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남녀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쓸 수 있다. 친구 사이에서도 쓸 수 있다. 가족 관계에서도 쓸 수 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결국 관계의 본질은 같기 때문이다.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것, 이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많은 사람들이 솔직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 속마음을 보여주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솔직함이야말로 가장 강한 무기다.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솔직한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완벽한 척하면 가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솔직하면 진짜처럼 느껴진다. 사람은 진짜에게 끌린다.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그래서 솔직함이 매력이 되는 것이다. 물론 솔직하다는 게 모든 걸 다 말한다는 뜻은 아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도의 문제다. 관계의 깊이에 맞게 솔직함의 수위를 조절하면 된다.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가벼운 수준의 솔직함이면 충분하다. 좀 더 친해지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자연스럽다. 그리고 상대도 같은 속도로 마음을 열게 된다. 서로가 서로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다. 이게 건강한 관계 형성의 방식이다. 한쪽만 다 보여주고 한쪽은 닫혀 있으면 균형이 안 맞는다. 양쪽이 비슷한 속도로 마음을 여는 것이 좋다. 그래야 둘 다 편안하다. 그래야 관계가 오래간다.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더 이야기해보자.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진짜 듣는다는 건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읽는 것이다. 상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때로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연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식하면서 듣기 시작하면 달라진다.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를 이끌어내주면 상대는 감동한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이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다. 사람은 이해받을 때 마음을 연다. 이해받을 때 신뢰를 느낀다. 이해받을 때 가까워지고 싶어진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잘 듣는다는 건 잘 이해한다는 뜻이고, 잘 이해한다는 건 상대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대화해보자.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실천과 피드백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상대가 추천한 것을 실천하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말이 나에게 중요했어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한 번에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효과가 큰 것이다. 특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대화 중에 들은 것을 기억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한다. 관심 없이는 기억할 수 없다. 상대가 추천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했다는 건 그만큼 상대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다.
이 증거를 받은 상대방은 감동할 수밖에 없다. 나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있구나. 내 말을 그만큼 소중히 들어준 사람이 있구나.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호감으로 이어진다.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있다. 피드백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면 더 좋다. 그냥 좋았어요 하는 것보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았는지 말해주면 더 효과적이다. 추천해준 책에서 이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 식당에서 이 메뉴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상대는 더 기뻐한다. 진짜 제대로 경험했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이다. 건성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했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피드백은 진심의 증거다. 이 점도 기억해두자. 자, 그리고 동료의식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같다는 느낌이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질까? 이건 진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집단 속에서 살아왔다.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웠다. 그래서 같은 집단의 구성원을 본능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것이다. 다른 집단의 구성원에게는 경계심을 느끼고, 같은 집단의 구성원에게는 안심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건 수천 년간 형성된 본능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본능은 여전하다. 그래서 공통점을 발견하면 본능적으로 편안해지는 것이다. 아, 이 사람은 같은 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 본능을 이해하면 관계 형성이 훨씬 쉬워진다. 공통점을 찾아서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본능에 호소하는 것이니까. 물론 이건 조작하라는 뜻이 아니다. 진짜 공통점을 찾아서 표현하라는 뜻이다. 있는 그대로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나누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 신뢰라는 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한 말을 기억하고 지킨다. 비밀을 지켜준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된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게 된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게 된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다. 기초가 튼튼하면 위에 무엇을 올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도 흔들린다. 그래서 신뢰를 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쌓아가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자.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물리적 거리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덧붙이자.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은 비언어적 소통의 일부다. 인간의 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가까이 앉는다. 눈을 맞춘다. 고개를 끄덕인다. 미소를 짓는다.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소통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든다. 이 사람은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편하게 여기는구나. 이 사람은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몸이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비언어적 소통이 중요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진심이 전달된다. 좋다고 말하면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좋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이 있으면 그게 진심이라고 느껴진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신뢰를 만든다. 이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은근한 호감 표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다. 호감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진심이 아닌 호감 표현은 역효과를 낸다. 상대는 바보가 아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느낀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더 명확하게 느낀다. 그래서 진심이 아닌 호감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진심으로 좋다고 느껴질 때만 표현하자.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하다. 상대에게도 자신에게도 솔직한 것이 최선이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 남자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지는 여자의 7가지 특징.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는 것, 상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들은 것을 실천하고 피드백해주는 것, 같은 편이라는 동질감을 보여주는 것, 믿고 맡기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 물리적 거리를 자연스럽게 좁히는 것, 은근한 호감을 표현하는 것, 이 7가지를 기억하고 하나씩 실천해보자. 진심을 담아서 천천히 해보자.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관계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다. 오늘 하나를 실천하고 내일 또 하나를 실천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까워져 있을 것이다. 어느새 마음의 거리가 좁혀져 있을 것이다. 그때 뒤돌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아,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 관계는 이미 깊어져 있다. 당신이 그 순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응원한다.